다시 한번 미국의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시간에 글을 올리게 되는군. 우리는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는 오레곤에 있지만 마을에는 들어가 있진 않아. 근처 모텔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야. 내 생각보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 블레이크가 직장에서 휴가를 신청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 나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즐겼어. 난 며칠 전부터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진짜 그 마을에 다시 가고 싶었나 봐. 그 마을에 대한 꿈도 꿨어. 꼭 그게 나를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 꿈속에서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거기 있는 모두가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어. 뭐 억지로 누가 시켜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어. 소름 끼치게 무슨 괴물처럼 웃는 것도 아니었고, 모두들 너무나 즐겁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 왜 있잖아, 꿈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꼭 진짜 부모님처럼 생기지는 않았더라도 느낌으로 딱 알 수 있잖아. 아,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어. 꿈속에서는 진짜 너무 평온하고 즐거웠거든. 근데 딱 깨고 나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거야. 속은 느낌? 그 마을은 진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무의식이 계속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걸까? 하여튼 그래서 난 블레이크를 졸라서 하루라도 빨리 오레곤으로 가자고 재촉했어. 물론 헤더랑 같이. 헤더는 내가 말한 게 뻥인지 아닌지 되게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고. 난 심지어 그냥 나 혼자 가기 갈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난 그 정도로 멍청이는 아니거든. 마침내 블레이크가 휴가를 얻어냈고 우리는 일정을 확실하게 다 짰어.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그 마을 이름이 뭔지, 정확한 좌표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그 마을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정확한 디테일이 뭔지 막 물어봐. 근데 사실 별로 말해주고 싶지가 않아.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해서 별로 노출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너희가 인터넷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 다른 이유로는 이 마을로 오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야. 난 심지어 지금 블레이크랑 헤더를 데리고 온 것도 약간 후회하고 있어. 얘네들한테 이 마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긴 했지만 그건 내가 이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이전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간 나 혼자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어. 적어도 내가 모든 비밀을 다 파악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뭐 알아, 내가 좀 나쁜 년처럼 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후였어. 그리고 모두들 오랫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지. 헤더는 그냥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싶어 했지만 나는 뭔가 탐험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거렸어. 이성의 화신 블레이크는 밖이 어두워도 너무 어둡다고 나보고 무모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그래서 결국 타협을 했지. 마을까지 차를 타고 쭉 한 바퀴를 되돌아보되 차에서 절대 내리지는 않기로. 아, 젠장. 우리 차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블레이크가 내뱉은 말이야. 핸들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야, 그 감시당하는 기분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건 진짜 과장이 아니야. 목 뒤에 솜털이 쭈뼛거리는 느낌? 사방에서 누군가가 날 주시하는 느낌. 난 뒷좌석에 있는 헤더를 흘깃봤어. 완전 뻣뻣하게 굳어서 창문에 코를 박고 사방을 살펴보고 있었지. 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를 짚어서 알려줬어. 은근 블레이크가 살펴보고 가자고 말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뭐 당연히 그러진 않았지만 난 지나가면서 아파트 3층 오른쪽 창문을 올려다봤어.
그 쪽지에 까맣게 표시되어 있던 곳이었지. 다른 창문이랑 별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 나는 차를 서행으로 더 천천히 몰면서 목을 쭉 빼서 건물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 그땐 기분상 4층에 있는 창문에서 뭔가가 움직인 것 같았지만 내 착각이었겠지? 난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쳐다봤어. 누가 창문가에 있기라도 한 걸까? 너무 멀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순간 곰팡이 낀 창문 너머로 그림자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블레이크가 소리를 지르더니 내가 잡고 있던 핸들을 오른쪽으로 획 꺾었어. 차가 한순간 크게 휘청였고 헤더랑 나는 비명을 질렀지. 차는 천천히 시속 20km 정도로 가고 있었지만 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 심장이 막 쿵쿵 뛰었고. 뭐야? 뭔데? 블레이크는 시트에 등을 털썩 기대고 얼굴을 손으로 한번 쓸더니 안심한 듯이 웃었어. 아, 고양이. 무슨 고양이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리고 피곤한 듯이 눈을 막 비볐어. 헤더는 블레이크의 뒤통수를 후려치고는 운전하는 사람한테서 핸들을 막 움직이면 어떡하냐고 엄청 혼냈지. 나도 걔 어깨를 살짝 쳤어. 블레이크는 자기의 놀라운 반사신경이 없었다면 우리 차가 아기 고양이를 치고 말았을 거라며 자기에게 감사하라고 했지. 나도 솔직히 우리가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헤더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고양이가 혹시 곰팡이 투성이에 이상하게 생기지는 않았냐고 했어. 블레이크는 아니라고 그냥 평범한 고양이였다며 확실하게 말했고, 난 아마 그게 길냥이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 마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였으니까. 우리는 다시 웃으면서 차를 몰았어. 살짝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저번 업데이트 때 한번 언급한 것 같긴 한데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지. 열린 문 너머로는 어둠에 잠긴 내부가 훤히 보였어. 무언가 소름 돋는 장면이었지. 그 외 있잖아. 드라마에 나오는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열린 문들이 어서 들어와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나는 블레이크가 내 옆자리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걸 눈치챘어. 손가락을 막 튕기면서 얘도 탐험하는 거 어지간히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 열려있는 집들은 진짜 탐험하기 너무나 쉬운 상대였으니까. 그냥 휙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문을 딸 필요도 없고 창문으로 기어 올라갈 필요도 없이 너무 완만하지. 난 호기심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었어. 난 옆에나 있는 샛길로 차를 몰았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 혹시 모를 사람의 흔적이나 뭐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 어떤 집 마당에는 집이랑 울타리 사이에 빨랫줄이 늘어져 있고 거기에는 옷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 물론 다 너덜너덜해지고 해져 있었지. 먼지 투성이 차들이 먼지 투성이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고 어떤 차는 심지어 앞에 후드가 열어젖혀진 채였어. 바닥에는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어린이용 자전거가 잔디밭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잔디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거나 아예 다 죽어 있거나 했어. 진짜 이상하다. 무슨 사람들이 죄다 한순간에 하던 거 내려놓고 그냥 어딘가로 떠나버린 것 같아. 헤더가 말했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대피했을지도 몰라. 블레이크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투리를 막 섞어가지고 석탄이 땅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시게 되면 딱 죽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나는 웃었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친해지는 계기가 됐던 그 공포 영화를 인용해서 말한 거거든. 난 그 영화를 진짜 사랑하지만 거기 나오는 광산지대의 화재랑 삼각두 크리처는 이 마을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지. 뭐 다행히도. 우리 이제 가자. 헤더가 살짝 진저리를 치면서 말했어. 어휴,
겁쟁이. 난 한숨을 한 번 쉬고 좌회전을 2번 해서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코너를 도는 와중에 나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한 번 더 밟아야만 했어. 두 사람이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어.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것처럼. 근데 그땐 밤 11시였는데 우리 쪽에서 멀어지고 있는 방향이라서 앞모습은 못 봤는데 한 사람은 지저분한 드레스 위에 후드티를 입고 머리에 후드를 쓰고 있었어. 잘은 모르겠지만 기분상 여자였던 것 같아. 그 여자는 빼빼 마른 창백한 다리에 맨발이었어. 다른 사람은 키가 큰 남자였던 것 같아. 가죽 자켓의 머리색은 어두운 갈색이었어. 남자는 옆의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꼭 껴안은 채로 걸어가고 있었어. 아주 천천히.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금세 알아차렸어. 헤드라이트가 남자의 등을 비추자마자 그 남자가 등을 돌렸고 그가 우리 차를 발견하자마자 옆에 여자를 데리고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집들과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사이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는지는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 여자 쪽은 다리를 절고 있었고 꼭 경련하는 것 같았어. 팔다리가 서로 싱크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남자의 움직임에 맞춰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지. 나무들 틈 사이로 사라지기 직전에 남자가 여자를 공주님 안기로 번쩍 들어서 뛰기 시작했어. 꽤나 민첩한 동작이었지. 난 그들을 쫓아서 차를 몰아 뒤편으로 가봤지만 다시 찻길로 나오지 않더라고. 블레이크는 차에서 내려서 그들을 쫓아가는 걸 완강하게 거부했어. 너무 어둡다는 거지. 사실 맞는 말이었어. 우리는 뭔가 무기 같은 게 없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컸고 헤더는 빨리 이 마을에서 나가자고 재촉했어. 난 다리 쪽으로 차를 몰았어. 가슴이 술렁이고 있었고 저 마을에서 대체 누가 사는 걸까? 노숙자들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제시나 리즈나 앨런 중에 하나일까? 차를 타고 쭉 돌아보면서 이 마을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사라졌어. 마을이 버려졌다는 증거는 너무나 충분했지. 그저 마을이 버려진 지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을 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마을에 아직 남아있을 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곳에 끝까지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 대부분 시리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거기 남아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마을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뭐 둘 다거나 그 뭐 때문이건 간에 그렇게 남아있다는 건 조금 소름 돋는 일인 것 같아. 우리가 모텔에 돌아갈 때까지 그 외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아, 이거 빼고 다리를 건너기 전에 잠깐 창문을 열었었어. 뭔가 여기 들렀다가 무사히 돌아간다는 자신감 때문이기도 했고 담배가 진짜 간절하기도 했거든. 뭐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 블레이크도 내가 뭔가를 눈치채자마자 같이 무엇인가를 느꼈나봐. 곧바로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밖으로 쭉 빼서 두리번거리더라고. 공기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 건 당연했어. 그건 전에 거기 갔었을 때도 충분히 느꼈던 거였고 하지만 저번에 갔을 때 내가 놓쳤던 건 이 마을이 얼마나 조용한지였어. 난 차를 다리 위에 세우고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어. 벌레 오는 소리도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안 들렸어. 심지어는 바로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순간 내가 진공 속에 있는 건가 착각할 정도로 숨소리 하나 안 들렸어. 블레이크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뒷자리에 있는 헤더를 돌아봤어. 그리곤 속삭였지. 출발해. 난 악셀을 밟았어. 우리가 모텔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난 담배를 피러 주차장에 나갔어. 블레이크도 거기 있었지. 헤더는 방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고 했어. 둘은 같은 방을 썼거든. 블레이크가 말했어. 헤더를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아. 걔는 그냥 이 모든 상황에 완전히 겁먹은 것 같아. 다시 그 마을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대. 내가 말했지.
글쎄, 너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지? 이렇게 물었더니 블레이크는 씩 웃었어. 당연하지. 난 엄청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 헤더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도 내 말에 놀라 자빠지면 안 된다. 난 이미 내 스스로가 너무 놀라 자빠질 지경이야. 그래? 그러더니 블레이크가 갑자기 목 뒤를 긁으면서 막 눈동자를 굴리는 거야.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는데 난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어. 알았어. 우리가 다리에서 멈췄을 때 기억나지? 그때 내가 난간 쪽을 봤거든? 그러니까 다리 난간. 거기 뭐가 있었어, 난간 위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뭔가 식물 같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곰팡이 종류 같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그때 봤을 때 왜 그렇게 놀랐냐면 그게 뭔가 손? 같이 생겼었거든? 하얗고 뼈밖에 안 남은 손. 그게 난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 누가 다리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정말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소름이 확 돋더라고. 다리에 가까이 갔을 때 난 누가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건 전혀 못 봤었어. 근데 아마 각도 때문에 안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난 내 방에 가서 혼자 자는 것도 이제 무섭다고 막 그랬지. 블레이크는 어깨만 한번 으쓱했어. 우리가 그 글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 거의 세뇌 수준이야.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냥 나뭇가지 같은 거였을 거야. 손 모양으로 생긴 나뭇가지 말이야. 그치? 맞아, 우린 그럴 거야. 그치? 별거 아니겠지. 블레이크는 헤더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랑 같이 밤을 샜어. 밤새서 이 글을 같이 썼지. 하여튼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이게 다야. 곰팡이랑 사실은 버려지지 않은 버려진 마을이랑 사람들이 막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곧 다시 업데이트 할게. 항상 글을 읽어줘서 고마워. 다음 얘기에서 보자. 안녕.